안녕하십니까, 이강입니다. 자, 이 강은 특허 빅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 프레임과 기술의 동향 분석, 그 다음에 경쟁사와 선도 기업을 어떻게 잘 분석할 수 있을지, 그리고 특허 데이터에서 찾아낸 여러 가지 기술 분석, 집단지성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프레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럼 특허 분석은 어떤 것일까요? 특허 분석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일단 우선 나의 영역이 있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역 중에서도 나의 영역을 다른 사람 대비해서 점차 키워가려고 하는 것이 저는 특허 분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허 DB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알 수 있다면, 그것도 클릭 몇 번만으로 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를 들면 테크 센싱, 경쟁사나 이제 기술 분야에서 어떤 기술들이 우리나라, 미국 아니면 경쟁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경쟁사 선도 기업의 신규 기술이 무엇인지, 협업하려고 하는 연구소나 대학의 연구자가 무엇인지, 경쟁 기업과 기술 분야별로 1대1로 어떻게 잘 비교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응용할 수 있는 기술 분야에 대한 추천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형태들을 특허 DB에서 찾아낼 수 있다면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저희 강계태 연구소는 데이터 산업혁신 플랫폼의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제공함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특허 DB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는 인공지능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7개 기술 분야 약 한 300여 개의 세부 기술 분야별로 5개국별 특허 동향, 이벤트 동향, 기업 분석, 키워드 분석의 상세 분석 데이터를 데이터 상품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봇공학 기술 분야 하나의 예시 데이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봇공학 기술 분야의 데이터 상품 하나를 열어보면 열 단위로 약 187개의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행으로 한 4만여 행을 보유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원하는 기술 분야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제가 참고로 청소형 로봇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분석 대상 국가를 지정을 합니다. 필터에 지정을 하면 이렇게 5개국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원하는 국가 하나, 저는 참고로 US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형태가 요 출원량입니다. 출원량을 역순으로 정렬하면 소위 기업별로, 특허가 많은 기업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로봇, LG, 삼성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엑셀에 보시면 아이로봇, LG, 삼성의 순으로 되어 있고, 하지만 특이하게도 아래쪽에 웹서비스 화면에서는 LG, 아이로봇, 삼성 순으로 되어 있고, 두 개의 건수를 비교해 보면 약간의 숫자 차이가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로봇보다 LG전자가 요 데이터 상품을 올린 9월부터 12월, 제가 한 며칠 전에 이 화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특허가 더 많이 증가되었다는 의미죠. 즉, 데이터 상품은 일정 순간에 올려져 있는 형태지만 링크를 통해 들어오는 저희 페이턴 피아 서비스는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차이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 강계태 연구소는 특허 검색이 아닌 특허 정보를 분석 서비스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홈페이지는 이렇게 제품, 부품, 소재, 물질, 기술, 기업, 연구자, 대리인과 같은 콘텐츠 분석 대상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업이나 기술에 대해서, 아니면 기업의 기술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키워드 단위별로 투자, 그 다음에 융합 연관성, 시간 속성별로 분류를 하고, 그 분류된 별로 필터링을 합니다. 컨셉, 구조, 제어, 기능, 부품, 소재 등 형태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달성할 수 있을지 저희 정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기술에 대한 동향 분석을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강계태 연구소의 페이턴 피아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청소형 로봇 청소 기계에 제가 일단 동향부터 이렇게 확인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US, 미국의 특허 출원량이 지속히 증가하고 있고, 이쪽 US를 살짝 클릭하면 5개국별로 선택도 하거나 올 전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허도 역시도 비슷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핵심 기업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앞서 보신 화면과 동일한 거죠. 미국의 청소용 로봇 청소 기계 쪽의 분야에서 LG, 아이로봇, 삼성, 보르베르크 정도의 기업의 순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뉴바를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에 대학연구기관, MP, 특허 괴물이죠. 이 형태들별로도 뭔가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바로 밑에 출원 공개입니다. 요 형태들의 데이터도 보시면 최초 출원이 언제 있었고 최근 출원이 언제 있었는지를 LG 아이로봇, 삼성별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요거를 KR로 바꾸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삼성과 LG가 로봇 기술 분야에 새롭게 진출한다는 이야기에 따라서 어제 오늘 주가가 난리였던 것 같은데요. 로봇 분야에서 마미 로봇 같은 경우를 보시니까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특허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특허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늘 로보틱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2015년부터 특허가 이렇게 쭉 계속 등장하고 있고 3M 탑 같은 경우에는 2020년과 21년에 공개된 건수들이 새롭게 나오기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기업별로 어떻게 변화되는 것 역시도 이런 방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국가별로 등장하는 키워드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에 등장하는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 키워드들이고요. 물론 동일한 로봇 청소 기계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에 등장하는 키워드들의 예시들입니다. 자세하게 보기에는 좀 그래서 제가 일단 박스를 몇 개 쳐봤고요. 좀 특이한 키워드 우선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기를 알라밍하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소등, 소방기구들 관련 키워드들이 눈에 띕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5G 환경이라든지 섭식걸레 또는 소독과 관련 키워드들이 보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차이점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제 해석이 필요하거나 나의 아이디어를 얻는 게 필요하죠. 제가 앞서 1강에서 엔비디아의 고갱2에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어떻게 자기 아이디어가 선명해짐을 있을 수 있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반대로 그 부분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에는 청소 로봇 쪽에 연기 정보, 스모크 알라밍이 있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청소 로봇 쪽에 가전의 누전을, 그러니까 청소 로봇 자체에 누전 감지하는 기능이 있지만 가정 내 화재를 연기를 체크하는 기능이 있는 청소 로봇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대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발명입니다. 좀 더 나간다면 좀 과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서 소방기구까지 어떻게 연결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마루 문화, 거실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소독이나 청소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오피스 관련된 청소 로봇들에서는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분석에서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김동원 씨가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는 있긴 하지만 아이로봇의 각종 담당자들이 더 많은 FCE 심사관 피인용을 받고 있습니다. 즉 아이로봇에 해당되는 발명에 의해서 특허에 의해서 후행하는 기술들이 심사관의 선행기술 통지 내지 거절 결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심사관 피인용을 받고 있거나 글로벌로 특허 출원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쟁사나 선도기업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조금 지루할 수는 있죠. 자,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핫한 기업이죠. 네, 테슬라 특허 다음 같습니다. 테슬라의 기업은 이렇게 특허가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테슬라가 약 900여 건 미국에 특허가 있는데요. 정가한 형태처럼 보이긴 합니다. 자, 특허 특별한 신호가 없으니까 이번엔 제가 거래 신호를 한번 봤습니다. 쭉 보다 보니까 특이하게 2015년과 2021년에 블럭 단위로 이렇게 거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루어진 거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 해당되는 숫자를 클릭해 보니까 쭉 뜨는 기업 이름 하나가 솔라시티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즉 2015년과 2021년에 솔라시티의 특허를 대부분 인수를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테슬라 에너지라는 기업의 이름으로 지금 계속 존속하고 있죠. 즉 여기서 봤을 때는 테슬라는 어쩌면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에너지 회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에 가지는 키워드 단위별로 그 해당 부분을 증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급성장 키워드,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키워드들만 쭉 뽑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라 루프, 패널 어레이 같은 태양광 관련 기술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니면 파란색에 여전히 보일 수 있는 라이다 레이더 관련 키워드들도 보이긴 하죠. 자, 여기서 저희는 조금 다른 측면을 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의 키워드의 필터가 있는데 필터를 클릭하시게 되면 상품, 문법, 소재, 물질, 데이터 기술, 특성, 목적, 효과 같은 필터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천여 개에 있는 키워드들을 하나하나 보기에는 힘들 수도 있으니까 필터별로 걸면 해당되는 그 필터에 해당되는 키워드가 따로 뽑아볼 수 있습니다. 즉 목적 효과를 클릭하게 되면 테슬라의 급성장하는 키워드들 중에서 어떤 목적 효과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율 제어, 그 다음에 제어 동작, 전기자 충전, 뭐 이런 형태들의 키워드들이 보이죠. 저런 목적 효과를 위해서 다양한 기술 키워드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테슬라의 신규 등장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이쪽 좀 더 재밌습니다. 보시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광물들이라든지 어쩌면 채굴 방법까지도 나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 신규 등장 키워드 봤을 때는 아마도 테슬라는 2차용 전지, 자동차 2차 전지의 배터리와 상당 부분 연관된 납품 내지 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특허를 다 열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이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의 핵심 연구자하고 공동 연구 네트워크를 분석해 봤습니다. 자, 테슬라에서는 프란츠 본 홀츠하우젠이라는 분이 가장 많은 특허를 내고는 있지만 반대로 해외 특허 패밀리를 가지는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요 네 번째 있는 분이 거래가 13건이라 요 건을 열어서 확인해 보니까 솔라시티로 넘어온 특허들이었습니다. 앞서 2015년과 2021년에 블록 단위로 가져왔던 그 특허들이죠. 다음은 테슬라가 누구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테슬라 협업을 할까요? 딱 한 건 있었습니다. 요 프리시전 모터 도이체 미네비아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2019년에 한 건 있었던 걸 봐서는 아마도 매우 폐쇄적인 R&D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자, 이제는 조금 다르게 구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희 이제 페이턴 베어 서비스에는 경쟁 기업을 이제 나름대로 저희는 저희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왼쪽은 구글의 특허로 파악했을 때 구글의 경쟁 기업을 분석을 했고요. 오른쪽은 구글의 특허 때문에 후행하는 특허들의 피인용 관계, 즉 구글 특허 때문에 후행하는 기업들이 심사관에 의해서 의견 제출 통지나 거절 결정 받았던 건수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것들을 비교해 보니까 저희는 경쟁 기업을 키워드 유사성과 특허의 사이즈로 적절하게 내부 알고리즘으로 잡아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20개 중에 한 17개 기업들이 유사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경쟁 기업 역시 볼 수도 있죠. 자, 다음은 이제 기업의 기술 분야별로 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위쪽은 보시고요. 아래쪽은 덴소입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죠. 여기서 봤을 때 가지는 기술, 그러니까 AI 기술 분야에서 자기가 가지는 기술 분야별로 서로 비교해 봤을 때 덴소는 상대적으로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미지 인식 기술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고 보시는 자연어 처리 또는 기계학습 등의 AI 중요 분야에 상대적으로 폭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덴소는 뉴로모픽, 아까 제가 IBM에서 말씀드렸던 뉴로모픽 같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내려가서 보시와 덴소의 이미지 인식 중에서도 장면 인식 쪽에 이제 비교 분석을 하면 보시는 스벨 감시아에 장면 인식이 특히 많았지만 덴소는 없었습니다. 덴소는 차량 내의 장면을 인식하는 특허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미지 기술에는 많은 반도체 기반의 퍼포먼스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추정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2강을 마치고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걸 2강의 설명을 조금만 더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면
특허 빅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고 기술의 동향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고 경쟁사 선도기업 분석을 저희 관계토의 특허 빅데이터 센터와 저희 페이턴페어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3강에서 뵙겠습니다.